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주부인 김상미입니다. 현재 게임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는 시간이 생겼을 때 게임이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심심풀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게임을 즐기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게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을 즐기면서 새로운 세계와 경험을 만끽하며 이는 저에게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게임을 몰입할 때면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캐릭터를 키우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러나 게임 중독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고 게임을 통해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을 모으고 판매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게임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게임 중독은 심화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소홀히 하고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들었습니다. 게임 내에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면서 현실에서의 목표를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갈등이 늘어나며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돈도 시간을 들이는 것에 비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게임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취미로 남아야 하는데 게임이 손에서 안 놓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청취자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주부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날리고 작은 호기심에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또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마음에 더 몰입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가족과도 소홀해지고 관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었네요. 현정 씨도 처음과 다르게 어떤 일에 빠져들어 나쁜 결과를 가져온 적이 있었나요? 네, 저는 예전에 워커홀릭이라서 일에 너무 빠져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과 다르게 나쁜 쪽으로 빨려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우리 사연자님도 처음에는 게임을 즐길 거리,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만약에 게임에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게임만 생각하게 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생각했다면 게임에 하는 것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결과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아마 애초에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간을 정해두고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앞서 사연자 분처럼 게임을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게임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감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죠. 따라서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고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고전 오락실 게임은 적기를 맞추는 슈팅 게임 갤러그나 빠르게 도형을 맞추는 테트리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느리지만 나중에는 빨라지면서 점점 숨막히는 긴장감과 스릴을 느끼면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아야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오락을 오래 하다 보면 사고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요즘의 컴퓨터 게임은 화려한 그래픽, 웅장한 사운드, 실제 같은 입체 영상,
전자오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욱 게임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왜 게임 중독에 빠질까요?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210조 원이 넘고 한국 시장도 14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게임 업체들은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요. 2019년 게임 대상을 수상한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은 개발 기간이 7년, 개발비를 총 1,000억 원을 부었다고 해요. 왜 이리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까요? 바로 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투자비의 몇 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도록 중독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치 안 아프고 이해가 쉽게 되는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동안 뇌는 쉬게 되고 사고하는 힘은 점점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단순히 게임을 심심풀이로 생각해서 접했는데 그 안에는 엄청 무서운 전략이 숨어져 있었네요. 네, 맞아요. 실제 독서를 할 때와 게임을 할 때의 뇌를 비교해 보면 독서할 때는 전두엽의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정보를 받아들여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에 게임을 할 때는 전두엽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정보의 정리 및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고 점점 더 사고할 수 없이 빠져들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면 사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하게 되지만 자기를 믿고 가볍게 시작하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 빠지게 되어 있고 유튜브도 보면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물에 있어서도 공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많아야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기상어 최저 조회수는 무려 7.7억 회로 약 16억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해요. 영상 하나 잘 만드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이죠. 제이플라 1인 크리에이터는 최초로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월 평균 1억의 수익을 냈다고 해요. 영상물은 많은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글과 내용을 쉽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사람들의 사고력을 점점 나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네, 그렇네요. 영상은 마치 우리가 사고를 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스스로 사고하기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하여 스스로 사고하기보다는 유튜브 등 영상물로 많이 해결을 하죠. 심지어 독서까지 대신 해준다고 해요. 스스로 독서하는 대신에 누군가 읽고 설명해 준 것을 영상으로 보며 쉽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고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고력이 필요 없는 환경에 사는 동안 사람의 뇌도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뇌가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뇌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실제 뇌에서 생각 중추를 담당하는 회백질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은 뇌의 크기를 줄어들게 만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고를 못하는 게 아니고 사고를 하고 싶은데 뇌의 구조가 변형돼서 사고를 할 수 없는 끔찍하고 슬픈 일이 생기는 것이죠. 뇌구조가 변형돼서 사고를 할 수 없다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이제라도 저도 영상물을 좀 경계해야 되겠는데요. 네, 요즘 사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깊이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어떨지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선 사연처럼 게임의 결과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시작하기를 경계했겠죠. 그리고 깊이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올라오는 생각들이 다 옳다고 좋다고 여긴다고 해요. 사고하지 않고 멋대로 살면 결국 고통과 후회만 남기 때문에
미리 깊이 사고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어릴 적 장기나 바둑학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어릴 때는 바둑 학원이 곳곳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못 본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남녀노소 바둑이나 장기를 많이 즐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원 가서 배우기도 했죠. 바둑과 장기는 생각 싸움입니다. 미리 생각하면서 한 수 한 수를 정해주죠. 두 사람이 장기를 둘 때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대편에게 말하죠. 장기 둔 사람 어디 갔나? 네, 깊이 생각을 하고 한 수 한 수를 둡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해서 장기를 두어야 이길 수 있듯이 미리 깊이 사고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더욱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고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사고를 하지 않으면 삶이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또 반대로 사고를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고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혹시 현정 씨는 커피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지금은 백금당 커피를 제일 맛있게 먹고 있지만 예전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셨었어요. 아, 네. 저도 커피 하면 지금 백금당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스타벅스 커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커피 전문 체인점인데요. 망해가던 이 회사를 다시 살려낸 CEO 하워드 슐츠라는 CEO가 있습니다. 이분은 2009년 최고의 CEO로 경제 전문지에서 선정되기도 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 안에 들 정도로 이분이 유명한 CEO인데 하워드 슐츠의 혁신과 도전을 그린 온월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타벅스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고객 증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CEO로 2008년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망해가고 있는 이 스타벅스를 다시 살리는데 이분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스타벅스를 살리냐면요. 1700개가 되는 점포를 하루 한날 1시에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을 닫게 하면 한 70억 정도의 매출 손해를 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혁신 프로젝트를 하워드 슐츠가 단행을 합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최상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서 바리스타에게 제조 기술을 숙련시키기 위하여 영상물을 상영하고자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3시간 정도 문을 닫는데요. 물론 이렇게 문을 닫음으로써 인해서 1700개 매장의 매출을 다 모으면 약 70억 정도의 손해를 당하면서 이런 일들을 단행했다고 해요. 오, 대단한데요. 기업이 그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이에요. 네, 이게 고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저렇게 70억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저렇게 혁신을 꾀하는구나.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먹히면서 2010년도에는 11조라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사고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뭔가 혁신을 단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손해를 본 70억보다도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가 체인점이 늘어나고 유명해지면서 오늘 우리 머릿속에도 있는 것이 아마 이 CEO의 사고력에 의해서 그냥 좀 더 많이 팔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매장 문을 다 닫으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정말 뭔가 최상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회사라면 이 회사의 커피가 정말 맛있겠구나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불러왔고 좋은 효과를 가져온 부분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고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정말 사고력이라는 것이 위기의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탈바꿈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 느낄 수가 있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신 김상민님께 강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이야기를 나눈 동안 인생을 살면서 사고하는 기능을 배워서 잘 사용하면 어려움 앞에서도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전환시켜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함께 대화 나눴습니다. 상민님께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금의 모습을 죄책감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나의 아이가 엄마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라면 좋을 것인가 상상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고를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라는 그 다음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선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게임이 주는 즐거운 자극보다 게임보다 더 가치 있는 아이들과의 행복한 시간과 상민님 인생의 지금 당장 죄책감에서 머무는 현실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더 행복한 성공한 삶을 만나리라 소망됩니다. 청취자분들도 이런 깊은 사고력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던 성공한 삶을 사시길 빕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